이번 주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국방부는 그 미래계획 차원에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와 인구 절벽에 따른 그 병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사관학교,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육사 쿠데타 발언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리하게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육해공사 통폐합의 본질적인 목표를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래전, 합동성, 인구절벽, 전자권, 또 일반 대학교보다 수가 적다. 다양한 명분들을 가지고 이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수를 많이 뒀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데 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핵심 이유가 육사를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 명분들을 끼워 넣다 보니 이런 무리한 내용들이 나왔었구나. 그런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쿠데타를 저질렀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해줬으니 이게 이제 진짜 목적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사를 손보기 위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런 속내를 대통령께서 드러낸 셈인데 근데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런 속내를 내보인 것일까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인데 안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원에서. 특히 국방부 장관을 적격하지 않은 인물을 세웠다부터 시작해서 전자권을 빠르게 당장 오늘이라도 전환해야 된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러면서 최전방이든 최후방이든 지금 곳곳에서 안보와 관련되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쿠데타 얘기를 꺼내면서 한 것은 저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육사와 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거 아닐까. 지난 4월 업무보고 때는 올해 7월에 발의를 하고 입법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발표도 미뤄지고 애초에 추진했던 방향과 좀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에 그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에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아마 창군 이래 육해공 참모총장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특정 안보 현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수로 합치면 제가 세보니까 184개입니다. 별 4개 곱하기 46. 네, 46해서 184개인데 184개. 여기에는 육해 공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 눈여겨야 할 거는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 정권에서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이것보다도 무리하게 이 사관학교들을 폐교시키고 합쳐버리는 이 정책 자체가 우리 국방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 원로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참모총장은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육해 공군의 교육과 인사와 또 이런 주요 정책들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역임했던 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 뭉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사 이 통폐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육사 쿠데타 발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와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 육사가 쿠데타를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악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럼 그가 나온 학교들을 다 폐교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사에서 피치 못할 과정에서 이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바로 육군사관학교를 지금 폐교해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그 사이의 간극이 일반적인 국민분들도 보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연좌제적 보복이다. 왜? 과거 50년, 60년 전에 선배들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지금 사관생도들과 앞으로 미래 세대가 특히 대한민국 국방 자체가 이렇게 와야 되어야 되느냐. 아예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아버지가 먹은 포도가 시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즉 연좌제는 옳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연좌제는 고종시대에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죠. 예. 예. 그리고 처벌을 받았고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었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된 사람들은 명백한 책임을 받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판결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처벌받는 것과 교육기관이 이걸 다 연좌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무려 1,700여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거나 순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도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육사를 졸업했는데 저는 쿠데타에 반대합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저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어느 답변도 안 해요. 더 위험한 것은 현재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을 잠재적인 쿠데타범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육사가 책임질 게 있는가요? 과거 쿠데타들과 예. 그리고 뭐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야지 이제 뭔가 대안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명확히 밝혀진 것도 있지만 지금 육군사관학교랑 교육기관이 비상계엄 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장 이하 생도들은 훈육요원들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교육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것도 준법 정신에 대한 것 이런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강하는 차원의 개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의 책임을 완전히 무슨 육사라는 교육기관이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커리큘럼상의 뭐 민주 시민교육을 뭐 보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 사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리형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 데와 이제 통합사관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그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각군 사관학교로 분리되어 있는데 왜 쿠데타가 그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제가 이제 태국 사관학교와는 인연이 좀 많이 깊습니다. 생도 때 직접 교환 방문도 했었고 또 여러 인연들이 있는데 태국 사관학교는 육해공군이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 가기 전, 즉 대학생이 되기 전에 여기에 갈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1950년대부터 아예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합한다라고 해서 아주 끈끈하게 얼차려도 엄청나게 받고 끈끈하게 엮여진 사람들이 대학교에 갈 때 육군, 해군, 공군, 경찰로 분리가 돼서 가요. 국방부가 말하고 있는 합쳤다가 푼다랑 똑같은 겁니다. 통합사관학교? 그렇죠. 예, 통합사관학교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분리가 되는 건데 지금 국방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일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내 정치 상황 자체가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이펑 분주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군부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정부가 일을 못한다 그러면 바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 들고 일어날 때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경찰까지 하나의 학교 출신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 측에서 아예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보면 태국에선 쿠데타가 자주 발생했죠. 요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면 뭐 쿠데타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장관한테 역질문을 했습니다.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이 부분이 참 아쉬운 포인트가 학교를 합친다고 해서 쿠데타가 안 일어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합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단일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엔 육군 장교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12.12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이들이 소수가. 그런데 단일 사관학교가 되면은 육해 공군 해병대가 합쳐가지고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려됩니다. 근데 이 부분조차도 학술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12.12 네. 사태 때 하나회 같은 경우 이제 네.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군 상부에서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하나회를 해체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통합사관학교를 이렇게 새로 설치하게 되면 네. 태국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오히려 쿠데타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예. 우려하는 시각들이 네. 곳곳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